그럼 이렇게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하지불안 증후군. 왜 다리가 불안정하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일까요? 철분이 부족하다고 다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근육의 움직임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과 이것을 조절하는 감각 시스템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핵심입니다. 연구에서 양리학적 증거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도파민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근육 운동과 감각 조절이 도파민 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분 수치가 낮아지면 도파민의 생성과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근육 중에 가장 큰 다리 쪽의 불편한 감각과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도파민 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정상적인 도파민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염은 붓거나 염증이 생긴 혀를 말합니다. 보통 혀가 매끄럽고 빨갛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작은 돌기인 유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은 적혈군의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인 미오글리빈 수치를 낮추어 염증을 초래합니다. 철분 결핍으로 인해 혀의 근육이 약해지면 혀의 외관이 변하고 염증이 발생하여 이 같은 혀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식증, 대표적으로 얼음이 너무나 먹고 싶고 씹고 싶은 증상을 말합니다. 이식증이라는 용어는 얼음, 점토, 흙 또는 종이와 같이 이상하게도 영양가가 없는 물질에 대한 갈망과 씹는 행동을 말하는데 주로 성인보다 어린아이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 중 약 10%가 이식증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부 개인에게서는 이 피카, 이식증이 스트레스나 발달 장애와 같은 정서적 문제의 징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른 것을 씻고 있는 것을 보면 철분제 섭취를 고려해 보세요. 숟가락 손톱. 손톱이 숟가락 모양으로 함몰되는 손톱 질환을 말합니다. 손톱이 평평하거나 오목해지고 비정상적으로 얇아집니다. 깨지기 쉽고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 특징인데요. 만성 철분 결핍의 경우 흔히 관찰되는 손톱입니다. 만약 손톱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기저성 만성 질환이 없다면 식단에서 철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모든 것은 다 철분이 부족해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고 체내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낮은 철분 수치는 혈색소 생산을 감소시켜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를 줄이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혈색소 농도가 낮아지면 얼굴과 속 눈썹 내부를 중심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체내 산소 순환이 부족하면 가벼운 운동도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나 빈번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과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말단 부위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뇌는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하므로 산소 부족이 집중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철분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과다한 생리를 하는 여성은 철분 결핍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다혈경은 많거나 장기간에 걸친 생리 출혈이 특징인데 당연하게도 이는 상당한 적혈구와 그 속에 있는 철분 손실을 초래하여 심각한 철분 고갈로 이루어집니다. 만성적인 위장관 내 출혈도 철분 결핍이 일어나는데요. 소화성 궤양, 대장암, 치질과 같은 질환은 지속적인 혈액 손실을 일으켜 체내 철분 수치를 잔뜩 낮춰줍니다. 또한 잦은 헌혈 역시 철분 고갈의 상당히 큰 원인이 됩니다. 2012년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 중 약 35%가 반복적인 헌혈로 인해 철분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철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기적인 헌혈은 체내 철분 저장량을 점차 소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병행하여 이렇게 좋은 선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철분이 많이 들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더라도 우리 몸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분 흡수 장애가 있으면 개선이 꼭 필요한데요.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체내에서 이렇게 좋은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체내 충분한 적혈구를 생산할 수 없고 체내 각 장기가 필요한 산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셀리악병과 같은 질환에서는 장 내막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내막을 통해 흡수되어야 할 철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못하여 철 결핍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은 장내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철분 흡수를 더욱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관련 수술을 받으신 분 역시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위장관뿐만이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역시 철분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적혈구 생산을 도와주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적게 생산함에 따라 적혈구가 생성되지 않고 철분 대사가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 부정과 부적절한 철분 치료는 적혈구 수를 감소시켜 심각한 빈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철분이 풍부하더라도 일부 약물이 체내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위상 역류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제산제가 대표적인 철분 흡수 방해제인데요. 이러한 약물을 자주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산이 감소하면 위장 내 산소도가 현저히 떨어져 철분이 충분히 흡수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충분한 위산은 식이철분을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이런 위산 분비를 막는 약물은 장기 복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철분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위산 억제 약물군인 H2 수용제 기량제도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철분 수치를 잘 모니터링 하시고 적절한 보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세이즈를 장기간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장관 손상이 진행되는데 이 역시 만성출혈과 철분 흡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식단을 섭취하는 분들도 당연히 철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본인이 엄격한 수준의 채식주의자이거나 비건이시라면 철분 결핍이 제1순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만 섭취하는 것으로 체내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햄 철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고기는 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은 주로 체내에서 흡수가 덜 효율적인 비햄 철분만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많은 식물성 제품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피테이트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섭취하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 섭취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진짜 좋은 영양소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주스 등 다 좋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마 있으면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또한 여러 조효소 역시 철분 흡수에 관여하는데 특히 중요한 비타민 B12, 코발라민 역시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이기에 철분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좋은 비타민이 싹 다 날아간 정제 설탕이나 흰 쌀밥을 섭취하게 되면 철분 섭취에 방해가 되고요. 이들 비타민의 결핍은 철분 흡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철분이 필요할까요? 바로 임산부와 어린이입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특히 철분이 필요한데 철분은 임신 중 태아의 발달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성장 및 혈액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철분 요구량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철분 결핍에 특히 더 취약합니다. 만약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등의 대표적인 철분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면 철분 결핍을 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요인과 그 증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철분은 간단히 철분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변비와 같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통해 이것을 자연스레 개선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철분이 부족할 때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 햄 철분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의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고 철분이 강화된 시리얼이나 콩류, 시금치, 견과류와 같은 비햄 철분 공급원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감귤류, 딸기, 피망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